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말투와 관련된 책인데요. 말을 할수록 관계가 나빠진다면,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화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솔직함과 무례함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라는 책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예쁘게라는 표현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 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전반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목소리도 제 마음에 드는 울림 있는 그런 목소리로 조금 바꿔보고 싶어서 혼자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공부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게 말을 하는 연습이라든지 성우처럼 멋지게 말하고 싶어서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녹음기를 켜둔 채로 말이죠. 그 녹음된 제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말을 한다는 것은 기나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삶의 질을 꽤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언어 표현의 고수로 불리는 이 책의 저자 장차오는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99%의 문제는 서로의 감정이 통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감정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끌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되겠죠. 이 책에서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화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그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타이핑을 배우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연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의 질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대화를 잘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소위 나쁜 말투를 종종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말 하나로 상대방의 기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혹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 책은 충분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말투, 관계가 편안해지는 말하기, 똑똑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는 비밀. 사실 3부보다는 1부, 2부에 나오는 내용이 저는 더 와닿았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말투를 3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료가 상사에게 혼났을 때의 대화를 3가지 말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 팀장님한테 혼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왜 혼났는데? 나보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우리 팀장이 워커홀릭이잖아. 늘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이댄다니까? 꿈도 크시지? 방금 이런 대화는 나쁜 말투에 속하고요. 다음으로 오늘 팀장님한테 혼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왜 혼났는데? 나보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여간 팀장은 에잇. 이 대화법은 평범한 말투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팀장님한테 혼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왜 혼났는데? 나보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너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 보다. 이 대화법이 끌리는 말투가 담긴 대화예요. 이런 식으로 나쁜 말투, 평범한 말투, 끌리는 말투로 각각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예시에서 나오는 끌리는 말투는 상대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또 상대를 칭찬하면서 상사는 욕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른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끌리는 말투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이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흉보지 않는 것,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여러 상황을 골고루 살피면서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말하기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직접 부정하는 대신 토론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다시 말해 열린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토론의 결과이자 장점이 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토론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생각지 못했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그들의 감정을 돌봐주면서 진실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좋은 언어 습관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끌리는 말투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에도 이번 주말에 바빠? 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것은 나쁜 말투라고 해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바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 사람은 바쁜 게 좋은 것이며 그건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그래야 자기가 가치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번 주말에 바빠? 라고 묻는 대신 얼마 전 진짜 맛있는 스페인 식당을 알게 됐어. 평소에 거기 손님이 많아서 예약이 힘든데 네가 스페인 요리 좋아하잖아. 우리 같이 먹자.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 시간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화법의 장점은 상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의도를 정확히 말했다는 데 있어요. 때로 100마디 말보다 짧은 한 문장의 글이 더 마음을 와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문구를 발견했어요.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 옛날에 자주 통용되는 말이 기억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라는 이 말은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소리 큰 사람에게 져주는 척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야기가 중단되는 것 뿐이죠. 거친 말을 듣게 될 때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의 반감이 들 뿐입니다. 우리가 화나고 속상할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감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은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라. 세 번째, 도리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라.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상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에는 크게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넌 진짜 약속을 안 지켜.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너 30분이나 늦었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괜찮은 거지? 위 상황에서 사실은 오직 하나. 당신은 30분 지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시험하고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사람은 이것이 늘 일어나는 흔한 상황이라 여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긴장한 당신의 얼굴과 미안한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지나칠 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 그날 하루가 힘이 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기분 좋아질 뿐더러 이야기하는 나도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서 첫인상을 좌우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말을 하는 순간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대화를 나누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